공빈김씨의 아들 임혜군이에요. 네. 선조가 조선시대 최초의 방통계 출신이잖아요. 대개송사죠. 정통사죠. 편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참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그냥 감탄을 하면서 선생님 팬이에요. 어동이 이름이 나옵니다. 역사 수업처럼 보이는 강의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역사 선생님? 제2의 명함 만드는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이야기 보따리라고 불린다는 이상욱 씨. 한때 대기업에 다니던 그가 고생과 실패를 겪고 이제야 두 번째 명함을 내밀 수 있게 됐다는데 타고난 입담으로 역사 선생님이 된 사연을 만나보자.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곳에 찾아왔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은요,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곳에 특별한 분이 계신다고 해서 만나러 왔습니다. 인생 이모작 시대로 가죠. 근데 이분은 50세까지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이번에는 새롭게 도전했다고 합니다. 즐겁고 재미나고 아주 신명하게 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같이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자, 가보시죠. 서울 중심에 위치한 광화문. 늘 사람이 붐비는 곳이지만 왠지 오늘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 같다. 조선시대 왕실을 지키던 문화를 재현한 행사가 펼쳐지기 때문이라는데 두 번째 명함 MC도 그 현장에 떴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 여기 처음 오셨어요? 예. 여기 지금 경복궁이잖아요. 임금님 사는 곳에 이 정문을 지키는 그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교대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정해서 교대하는 의식을 받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역사 교수님이십니까? 아니, 우선 교수는 아니고요. 네네네. 네, 우리 역사 문화를 해설하는 사람입니다. 역사 문화 길라잡이로 불리는 이상욱 씨가 오늘의 주인공. 문화 해설사는 특정 지역의 관광객에게 문화유산을 해설하는 사람인데 역시 듣던 대로 끊임없이 설명을 멈추지 않는다. 아까 지금 방금 우리가 지나온 곳은 네네. 이 조선시대 때 가장 중요한 궁궐이었던 경복궁의 네네네. 남문이자 정문이었던 광화문을 우리가 방금 지나온 거고요. 야, 선생님, 그럼 여기는 지금 무슨 문이에요? 예, 여기는 이제 흑내문이라고 합니다. 흑내문이요? 예. 조선 태조 4년에 세워진 흑례문은 광화문과 근정문 사이에 있는 중문이다. 선생님, 예. 흑내문 뜻이 뭡니까? 아유, 참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네. 예, 이 흑내문이라는 뜻은요, 원래는 홍내문이었어요. 홍내문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 혹시 이 홍익인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예, 인간의 세상을 넓게 이롭게 한다. 네네. 그러듯이 이제 홍례 그러면 이제 예를 넓게 펼친다 이런 뜻이에요. 청나라 황제, 건륭제의 본명이 홍역이라서 그 글자가 같으면은 왕이나 황제의 이름과는 똑같은 이름을 쓰지 않는 거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홍을 흥으로 바꿔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흑례문으로 바꿨습니다. 아,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구나. 일제 강점기에 헐렸다가 1997년 보건공사를 통해 다시 세워진 아픔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야, 쌤, 오늘 눈이 엄청 많이 옵니다. 예, 3월달인데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건 처음입니다. 이야, 지금 이게 3월달에 지금 뭔 일입니까? 눈이 이렇게 올 수가 지금. 백장선인과 제가 만나는 곳이 어떻게 보면 또 이게 기쁘고 상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자로 본다면 우리가 서설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서설이요? 예. 원래 경복궁을 한 바퀴 돌기로 예정돼 있던 시간, 예기치 못한 3월의 눈 소식에 급하게 박물관 투어로 일정을 바꾸고 말았다. 돌발 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도 문화해설사의 역량 중에 하나다. 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상당수 되잖아요. 그죠? 준비는 안 돼 있지만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그냥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오늘 방식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저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오늘 모인 사람들은 코스가 어떻게 변경되든 이상욱 씨의 맛깔스런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어떤 분들이십니까? 이분들은요. 카페 모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요 한양내에 걸어다니면서 구경할 수 있게끔 이제 도보 투어를 하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은 이 역사가 무슨 뭐 한양 안에만 있느냐. 한양 바깥에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스 투어라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가 오롯이 담겨있는 고궁박물관. 18세기 초기 황실 박물관으로 개관했던 명성을 입증하듯 여기저기서 이야기 보따리가 풀리듯 옛날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다. 이게 이번에 저기 프랑스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적힌 내용은 뭐냐면 저거예요. 네가 세자가 됐으니, 네가 세자빈이 됐으니, 또는 뭐 네가 뭐가 됐으니 해서 이제 좋은 글들을 적어놓은 거야. 왕실을 위해서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애 잘 낳고 뭐 이런 내용들을 적은 데가 책 보고 앞으로도 이제 문화재 반환의 좋은 사례를 남겼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되게 괜찮아요. 잘 하시는데 원래 역사 공부를 따로 하셨어요? 저는 만화책을 안 보고 역사책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역사를 그냥 좋아했어요. 아무리 좋아한다 그래도 이렇게 줄줄줄 나오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십니다. 저 혼자 네. 제가 살아봐야 100년을 못 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살았던 거 따지면 예를 들어 1000년, 2000년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공부하려면 평생 공부해도 모자르죠. 이거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역사를 유난히 좋아했다는 그는 지금도 틈날 때마다 역사를 공부하고 있다. 하면 할수록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된다는데 역사 문화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본인만의 이야기로 재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이 일의 매력이고 보람이다. 그리고 이 의계는 더군다나 우리가 마음껏 잘하게도 되는 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일본도 없고 중국도 없어요. 저 대표님만큼 네. 해박하게 재미있게 그렇게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 주제가 주어지면 쫙 물 흐르듯이 거침없이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저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요만큼밖에 아는 게 없더라고요. 네네. 참 이렇게 배울 것이 많고 네. 그 좀 사람들에게 네. 쉽게 네네. 편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참 네. 매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한 큰 좀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인이란 자부심? 우리 네. 한국인한테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도 네. 우리 한국인이 느끼는 자부심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까 저기 아침에 저기 수문장 교대식 같은 거 할 때 아까 우리 수문장 교대식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걸 가지고 아까 보면 주머니에서 이렇게 딱 끼워서 서울에서 서로 맞춰봐요. 네네. 맞는가 틀린가 하고 맞춰보고 갖다 집어넣고.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는 천상 입담꾼이지만 열심히 들어주고 재미있어 해주는 관람객이 있어 더욱 흥이 난다. 시작했어요. 역사라는 게 참 되게 재밌고 예.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재밌으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번 일을 하시기 전에 예. 첫 번째 명함으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동차에서 해서 20년 동안 근무했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화려한 직업을 예. 왜 그만두신 겁니까 그러면? 잘렸죠. 예. 뭐 저는 더 다니고 싶었는데. 네네. 뭐 다니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잘렸죠. 과거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했던 이상욱 씨. 하지만 임원이 되지 못하면 일찌감치 퇴사한다는 현실을 피해가지 못했다. 그때가 50.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할 수 있는 일은 닥치는 대로 했다.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투잡을 떴는데 두 가지 일을. 네. 그래서 그 대리운전을 1년 동안 했었습니다. 밤에. 네, 그리고 낮에는 이제 뭐 화물차 운전도 해보고 또 다른 일도 해보고 하면서 제 단골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에 제가 다닐 때, 네. 대기업 다닐 때. 네. 아유,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몇 명 오셨습니까?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콜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말이 나가는데 말이 못 나가더라고요. 아이고야. 예. 그래서 그런 게 더 힘들었죠. 그래도 버텨야 했던 건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스스로 나온 뒤 성공만 바라보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용직, 하루 일용직. 하루 갔다 오면 5만 원 주고 막 이러는 거. 그때 왜 그렇게 했냐면 5만 원을 벌려고 간다는 것보다는 내 하루라도 쉬지 않겠다. 젊은 혈기에 제가 그냥 나갔죠. 뭐 회사가 비전이 없어 보여서 나가서 퇴직금 받은 돈 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는 내 적성 필요 없고 내가 잘 몰라도 관계없다. 이런 그냥 열정만 가지고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했더니 결국 멋지게 깨졌죠. 거의 전 재산 다 날렸지 그때. 애들은 3명이고
네, 사업하다 망해서 이제 시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거기 방 한 칸에 같이 들어가서 사는데 참 참담한 심정이었죠. 그때 그게 여러 평짜리 아파트였나? 18평이지. 18평짜리 아파트인가? 20평이지. 방 한 칸에서 완전히 뭐 흥분의 식구처럼 살고 막 이랬었어요. 한창 공부시켜야 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란 쉽지 않았다. 직장을 다니던 시절 나름대로 승승장구하던 그였는데 실패를 겪고 나니 다시는 사업을 하지 말자고 마음먹었다.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 바깥에 나가서도 하는 얘기는 절대로 돈은 투자하지 말고 몸으로 투자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우리 남편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커졌는데 하지만 일에 실패했다는 것이 곧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경복궁에 갔다가 문화해설사의 입담 좋은 설명에 빠져든 그는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자격증을 준비했다. 우리나라 이 5대 궁궐과 종묘에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안내해주는 단체가 있어요. 그때 직장 다닐 때 그거를 겨우 이수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수 못하면 이제 이 길라잡이가 될 수 없었죠. 그래서 어려움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했던 이유는 역사가 너무 좋아서 이번에 이거 안 되면 안 되겠다. 그때의 자격증이 훗날 두 번째 명함이 될 거란 걸 어찌 알았을까?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시킬 나름의 전략으로 차곡차곡 인지도를 쌓았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문화해설사라는 자부심이 있다. 그동안 곁에서 지켜본 가족들도 든든한 지원군이 됐다. 시선, 뭐 몸짓 이런 것들 보면 분명히 차이가 나거든. 돈을 벌기 위한 사람과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나지. 아빠를 보면서 내가 좀 게으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막 좋아하는 일 하면서도 좀 막 쉬고 싶고 근데 아빠는 그렇게 쉬지 않으시고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고 배워야겠다. 대단하죠. 아들이라 치면 대견하게 생각되고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뭐야? 인생 이모작을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이게 롤 모델 같은 게 될 수 있는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이상욱 씨의 성공 비결 첫 번째, 좋아하는 일을 해라. 두 번째 인생은 좋아하고 즐겁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라는데 역사에 대해 오래전부터 꾸준히 공부했던 것이 빛을 발했다. 현재 사회문화 현상과 연결시켜 자신만의 역사관으로 설명한 것이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상황을 맞이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을 우리는 어떤 활자본으로 된 어떤 역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고민은 지금도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옛날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현실을 파악하는 그런 시각으로 또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는 재미있는 설명을 위해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차곡차곡 그의 머릿속에 쌓이고 평생 자산이 되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전에보다는 좀 넓어졌다. 그다음에 좀 심도 있게 바라본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해안이 좀 생겼다. 그런 기분이 좀 들죠. 그날 저녁 특별한 수업이 있는 날이다. 단순히 역사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문화해설사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의 수업인 것.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2주 만에 뵙네. 아이고 날씨 추운데. 오늘 여기 이대 쪽을 간략하게 돌고 그 다음에 거쳐서 연대 쪽으로 갑니다. 큰 틀로. 교재 가지고 있죠? 네. 이상욱 씨의 문화해설이 인기를 끌면서 구청과 연계하여 서대문구 안에 숨겨진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다. 대학생들도 예술사로 좀 관심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가 봐요. 그렇죠. 예, 좋은 현상이죠. 더군다나 또 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학교에 대한 어떤 우리가 애교심이 더 생기고 역사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그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이 얘기해 준다. 더욱더 효과가 크겠죠. 유연성이야. 그러니까 꼭 여기서 해라 그러면 여기만 정답이 아니라 그때그때 맞춰서 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해설사 누구입니다. 2시간 동안 돌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기소개와 코스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이 복잡한 거 다 한다 그러면 이거는 강의실이야. 그럼 여기서 이어에 대해 물으면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단차. 그렇지. 정답이지.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죠?
이대를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응대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이화여대를 설명하고 나서 4년 동안 서대문구에서 제가 대학을 다니는데 그래도 서대문구에 대한 역사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이제까지 배웠던 역사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고 되게 그 이야기를 거기에 이미 계신 분처럼 설명 잘해주셔서 저희가 되게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부터 해설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강의가 이루어진다. 지역 해설사를 양성을 하는데 네. 예, 그중에 모두 3코스가 있는데 그중에 한 코스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연대와 이대 이쪽 공간을 우리나라의 어떤 사학의 태동지로서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해설사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역사관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뭘 봐야 될지 솔직히 처음 오는 사람들은 감을 못 잡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체 동선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맞춰야겠다. 그지? 그거 시간 개념을 알고 해야 돼. 문화 해설사라는 직업을 갖기까지 먼 길을 돌고 돌아 이제야 정착한 이상욱 씨.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생각하면 멈출 수가 없었다. 성공 비법 2번째,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라. 처음에는 자료를 올리고 함께 공부하자는 의도에서 시작했다. 회원 수가 점점 늘어 300명이 되자 함께 공부하고 답사하고 연구하는 모임이 되었다. 저를 잘 따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서 나는 그러면 이분들한테 무슨 도움을 줄까?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더 넓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사명감이 떠올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러면 이 일을 더 넓혀서 해보자.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을 더 크게 좀 벌렸죠. 함께 공부하고 답사를 다니다 보니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가르쳐서 자신의 일을 함께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아 문화해설사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2년 전부터는 소셜 커머스를 통해 답사와 강의를 함께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 상품의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한 것. 우리 상품에 고객들이 접수한 현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상품도 좀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채널로 우리 상품 올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역사 문화를 수업하는 상품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상욱 씨는 성인을 위한 해설을 시작했다. 관람객들이 흔히 가고 싶은 곳 이런 것에 맞춰서 상품을 올리는 것들이 좀 주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상품이 고객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컨셉과 목표를 명확히 잡고 시작한 수업. 점점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그의 역할은 커졌다.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수업을 하고 싶은 사람도 많아졌다. 수강생들을 문화해설사로 양성하는 강의를 개설했고 호응은 좋았다. 그렇게 그의 활동 반경은 점차 늘어났다. 뭐 재밌다 해서 뭐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그게 강의로 발전하게 되고 또 강의 들어보니까 재밌다 뭐 이러다 보니까 또 그것이 뭐 해설사 양성이나 또 상품 개발 뭐 이런 식으로 점점 확대가 된 거죠. 제2의 명함 만드는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수강생의 대부분은 50이 넘은 세대. 조기 퇴사,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많다. 이상욱 씨의 강의를 들으며 2번째 명함에 한 발자국 다가서고 있었다. 만약에 제가 공부가 많이 완성이 된다면 그때 가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해설하고 싶어요. 예, 작은 아이들에게. 4차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점점 사람하고의 감성을 이어가는 그런 직업은 역사 해설이 가장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문화해설사를 준비하신 분들이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좀 그분들한테 좀 특별한 팁이 하나 있습니까? 우선 본인이 자기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네. 요즘 공공 도서관도
많잖아요. 네, 네, 네. 굳이 책 살 필요 없어요. 거기서 빌려서 이제 공부도 하고. 네, 네. 그 다음에 뭐 TV라든지 또 심지어 신문이라든지 네. 강의 프로그램, 네. 그 다음에 뭐 답사 프로그램, 아무튼 역사에 관련된 거 있으면 그런 정보를 캐치해서 네. 다 참여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죠. 자원봉사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시민단체라든지 네. 공공기관이라든지 많으니까 네. 그런 데 통해서 이제 역량을 쌓으면서 자기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해설사로 이제 발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50+ 세대.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어느새 실직자가 되었지만 100세 시대에 집에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다. 미래 불안감을 좀 덜기 위해서는 앞으로 인생 재설계에 필요한 그 새로운 배움과 탐색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존의 이제 주된 일자리에서 나와서 우리가 노년에도 일과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를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50+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어려움들을 같이 극복하기 위한 배움과 이런 탐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급하지만 섣불리 시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느긋할 수만은 없는 나이.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지역 공동체 활동에 대한 그런 지자체의 지원들이나 다양한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짐에 따라서 그런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이나 공동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 전에 그 지역에 어떤 스토리가 있고 어떤 역사들이 있는지를 알아가는 게 가장 1차적이어야 할 것 같아요. 단순한 이런 역사 공부가 아니라 그 스토리를 풀어낼 수 있는 문화 해설사분들의 좀 수요가 앞으로 많아질 것 같다. 최근 광역자치단체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문화해설사를 필요로 하는 분위기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사기업 그리고 민간업체에서도 해설사를 양성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성공 비결 세 번째, 즐겁게 논다는 마음으로 임하라. 그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다. 아니, 사실 알고 보면 매일이 노는 날이라는데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이죠? 그 역사 현장 한번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영감을 한번 얻어보죠. 왜냐하면 똑같은 장소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느낌이 달라요. 재미있고 즐거운 일을 하면 그게 바로 노는 거라는 것이 그의 설명. 그러다 보니 강의가 없을 때마다 곳곳을 다니면서 새로운 코스 개발하는 시간도 일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다. 영조 임금이 결혼을 해서 밖에 나가서 살 때 바로 이 지역에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창의궁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엔. 그래서 이제 영조가 나중에 훗날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궁으로 들어갔겠죠. 궁으로 들어가고 나서 이 공간을 잊지 못했죠. 큰아들이었던 효장세자를 이곳에서 낳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머니였던 숙빈 최씨가 이곳에 와서 돌아가셨어요. 본인이 직접 발굴한 코스지만 어떻게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상욱 씨. 골목길에 있으면 다 뒤져봅니다. 이렇게 한 번씩 다 가보고. 그런 건 책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또 뜻밖의 수학을 올리곤 하죠. 예, 우측으로서 오니까 갑자기 또 큰 길이 나오죠. 예, 이 길 따라 쭉 갑니다. 평소에 습관처럼 해온 역사 공부와 자료 수집이 이럴 때 빛을 발한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불과 바로 왼쪽이 경복궁이고요. 오른쪽이 조금 아까 큰 도로가 장원로 큰 도로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거기서 불과 한 10여 미터 들어오고 또 멀리는 한 20여 미터 들어왔는데 이 공간은 마치 시골의 어느 지역 같아요. 너무 조용하잖아요. 지금 조용히 있어 보시면 새소리가 들리죠. 예, 공기도 왠지 더 맑은 것 같고. 여기서도 벌써 길이 막힌 것 같아요. 역사는 총체적인 학문이라고 말한다. 역사 속에 과학도 있고 예술, 문화, 종교 등 모든 분야가 함축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맞배 지붕 형태로 되어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연달아 보입니다. 요 지배 형태가 지붕이 똑같죠. 이게요 일제 강점기 때 동양 철식 주식회사라는 데가 있어요.
그 동양척시 주식회사, 줄여서 동척이라고 하는데 이 동척 직원들의 관사예요. 그 관사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의 흔적들. 직접 발로 뛰고 답사 코스로 만들어냈다. 서울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움이죠. 그래서 도보 관광객들은 말 그대로 도보잖아요. 걸으면서 어떤 자기가 기대치 못한 것들,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 어떤 기쁨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에 대한 또 어떤 반가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걸 찾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야기꾼이었다가 역사 선생님 그리고 안내자가 되기도 하는 문화 해설사. 이상욱 씨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한다. 기존에 알려져 있는 내용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숨은 이야기들과 그 속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찾아 더 많이 공유하겠다는 게 그의 계획이다. 선생님에게 역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이끌어가는 이제 모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일자리도 될 수 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어떤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인생의 모토가 좀 따로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예,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그게 뭡니까? 뭐 인생을 즐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선생님,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끝낼까요, 그러면요? 예,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예. 먼저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네. 인생을 즐기자! 파이팅! 최고입니다! 문화 해설사가 되기 위한 이상욱 씨의 조언. 도서관을 찾아 다양한 책과 자료를 읽는 것은 물론 TV, 신문을 통해 최근 트렌드를 놓치지 말 것. 그리고 자원봉사를 통해 경험을 쌓으라는 것. 제2의 명함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처음에 인생을 선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겠죠. 처음에 제1의 인생을 또 제1의 명함을 준비할 때는 가족을 위한 거였다면 요번에 제2의 명함은 본인을 위한 거를 한다는 게 차이점이 되겠죠. 그때는 뭐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데다 목적을 두시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하면은 내가 정말 신이 나는 거, 이런 거를 위주로 찾으면 되겠죠. 진로를 한번 탐색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한 것을 자기가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같이 새로운 걷다 보면은 제2의 명함이 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그리고 즐겁게 인생을 즐기고 싶다는 이상욱 씨. 누가 무엇을 심는지, 얼마나 수확하는지. 경쟁 속에 치열하기만 했던 그의 인생 이모작 농사는 여유롭고 행복함이 넘쳤다.